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0주차 3강. 지금 대면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얘기했듯이 어린이날이라서 비대면으로 보강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앞에 이제 얘기들을 듣고 오셨을 거고, 지난주에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헤라클레스 얘기로 이제 들어간 그 대목이었죠. 그래서 10주차 1강과 2강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이제 헤라클레스의 모험들, 12가지 모험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됐고, 이제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아르고호의 모험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헤라클레스의 죽음, 뭐, 영웅 얘기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겠죠. 그, 헤라클레스는 그 데이아네이라와 결혼을 하고 그 잔치를 하다가 그 집안에서 이제 시중 드는 소년 에우메노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도 있을 텐데 서양 식당에 가면 이제 그 손 씻는 물 있잖아, 핑거, 손 씻는 뭐라 그러나, 핑거 워터, 그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손님 대접하느라고 이제 손 씻어주고 뭐 이런 소년이었는데, 뭐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손가락 튕겼나?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그 기운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영웅이니까 실수를 죽이고, 실수인 건 알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망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그 동네를 떠나서 강을 건너가는데, 그 강을 건너주는 걸로 이제 품삯을 받던 켄타우로스,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였던 네소스라는 반인반마 켄타우로스가 있었는데, 먼저 데이아네이라, 신부가 된 데이아네이라를 엿보 가다가 데이아네이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네소스가.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다가 화살로 쏘아 죽이죠. 그런데 이제 이 네소스가 죽기 전에 데이아네이라에게 이제 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랄까, 원한을 갚기 위해서 죽기 전에 이제 자기 피를 받아뒀다가, 이 피가 이제 사랑을 돌려주는, 잃어버린 사랑을 돌려주는 사랑의 묘약이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뒀었는데, 한편 이제 그 전에 이야기했던 오이칼리아에서 왜 그 헤라클레스에게 활을 가르쳤던 스승이었던 그 나라 왕이 자기 딸 이올레를 상품으로 걸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활쏘기 시합을 해서 이기면 자기 딸을 주겠다, 뭐 이랬던 거죠. 근데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전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헤라클레스가 우승을 했지만 스승을 이기고, 그 동네 이제 나쁜 소문이 나 있던 거죠. 왜 메가라와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헤라 때문이긴 하지만 광기에 빠져서 죽였단 말이죠. 가정 파괴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저앉자, 그때 이제 뭐 그때는 그냥 돌아왔는데, 나중에 오이칼리아를 쳐들어가서 오이칼리아를 파괴하고, 오이칼리아란 곳의 왕녀였던 거죠, 이올레가. 이올레를 이제 데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멀리서 듣던, 이게 이제 그 그리스 비국에 나오는 얘기인데, 데이아네이라에게 이제 뭐 전쟁을 이겼고 뭐 그랬으니까 이제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새로운 옷을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지, 헤라클레스가. 했더니 데이아네이라가 그 옷에다가 이 네소스의 피를 발라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그 옷을 갈아입자 그 옷이 헤라클레스 몸이 딱 달라붙으면서 몸이 불타오르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차라리 죽겠다고 해서 화장단, 그러니까 그 화장시키기 위한 나무 더미 위에 올라가서 불을 붙여달라고 하는데, 누구도 두려워서 불을 붙이지 못하고, 이미 이제 네이아네이라는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목을 메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있던 포이아스 또는 뭐 그의 아들 필록테테스가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유산으로 받는 조건으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필록테테스는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의 활을 차지해서 그 트로이 전쟁으로 가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떨궈지는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또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건데, 그 우리가 기억하면 데메테르 여신이 왜 그
엘레아에 가서 그 엘레아의 왕의 아들들을 그 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태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단에 올라가서 인간 부분이 타고 제우스 부분이 남아서 올림포스로 가서 이제 헤라와 결국 화해하게 되고 헤라의 딸 젊음의 여신 헤베를 아내로 얻고 신이 된다라는 이제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인 거죠. 비극적인 삶을 마치고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헤라클레스의 얘기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식한 모험담 같아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 고대로부터 헤라클레스의 그 뭐랄까 초인적인 힘, 초인적인 영웅적 행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영웅의 길, 그래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 영웅의 길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화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신화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들처럼 어떤 모험을 통해서 개인의 영혼이 성장하고 어떤 신성화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아주 고대로부터 한 그 사회 집단들이 신화의 형태를 통해서 전달해줬고, 그 신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족의 젊은이들이 영웅이 되고, 뭐 영웅이라는 게 뭐 대단한 모험을 해서 영웅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완성시켜가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인이 되고 한 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이제 영웅 신화 같은 걸 이해하는 정신분석학자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분석학자 그 구스타프 융의 해석인데,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고대에 나와 있고 소크라테스 회상이라는 크세노폰의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쾌락의 여신과 덕의 여신이 와서 헤라클레스에게 어떤 삶의 선택을 하게 하는 그 얘기들을 담은 얘기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러니까 달콤한 쾌락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택함으로써 신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헤라클레스의 영웅담을 이해하는 고대로부터의 오랜 전승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네펠레가 아니라 네소스가 데이아네이라를 납치 내지는 겁탈하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도 뭐 악한 치고는 잘생겼죠. 예, 빌런으로 보이는데 가슴을 살짝 드러낸 네펠레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기 헤라클레스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헤라클레스는 여기 있는데 사자 가죽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고, 이 작품은 구이도 레니 레이아네라의 납치 내지는 겁탈 1617년에서 21년 사이 작품이라고 보고요. 색감이 묘하죠. 이거는 출처 미상인데 그림을 봐서는 이게 무슨 저기 폼페이 벽화일 것 같은데 확인도 못했어요. 이것도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헤라클레스가 네소스를 향해서 활을 쏘고 있는 장면. 여기 또 그 와중에 에로스인 것 같죠? 에로스가 하나 떠 있고, 뭐 납치도 에로틱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루이장 프랑스와 라그느레라는 화풍과 색감을 보면 이게 이제 로코코 예쁘장한 색깔이잖아요. 귀엽고 깜찍하고 뭐 장식적이고 뭐 이런 게 이제 로코코풍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풍의 그림이고요. 1755년 작품이고, 저 멀리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활을 겨누르고 있고, 이 밑에 지금 나둥글고 있는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이 노인네는 여기 보여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보이죠. 예. 이게 저기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니까 이 강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네소스를 말리고 있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강의 신의 징표라고 그랬죠. 이 그림은 헤라클레스와 이올레. 보통 이제 비극에서는 이올레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이제 좀 적극적인 연애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아니발레 카라치라는 화가의 그림이고, 1560년에서 1609년. 이건 뭐 화가 연도 같죠? 1597년에서 1600이라고 되어 있군요. 예.
프레스코화,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묘한 눈길을 주고받는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저 뒤에 에로스도 있고, 요거는 이제 불타 죽는 헤라클레스를 그린 모습이고, 요 화가는 전에도 한번 우리 나왔던 화가인데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이라는 화가고 1634년 스페인 화가겠죠. 수르바란 헤라클레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올림포스로 가서 헤베를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의 헤라클레스입니다. 귀환하는 거죠,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에로스들이 막 떠다니고 있고 헤르메스도 지금 날아서 환영하고 있고 제우스와 헤라가 여기 부부로 앉아 있는 거겠죠. 이쪽이 헤벤지 모르겠으나 여기 어린아이 같이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아프로디테겠죠. 그리고 투구 쓴 여인이니까 아테네일 거고 그 뒤에 투구를 쓴 건 아마 아레스일 것 같고, 그죠? 이게 아마 그럼 헤베겠네요, 그죠? 이건 노엘 코이펠, 헤라클레스의 신성화 뭐 이런 작품입니다. 1700년 작품. 자, 여기 헤베가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 물을 따라서 여기 좀 보시면 독수리 부리가 보이시죠? 제우스의 독수리에게 물을 주고 있는 헤베가 원래 이제 그 올림포스 산에서 신들의 잔치가 벌어지면 술시중을 두는 뭐 그런 이게 이제 자유인과 노예들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울려서 살던 그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 보면 뭐 양반들이 무슨 술상 차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아랫사람 시키는 건데 술상 날라오고 요리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는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주를 섞어서 마십니다. 원액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희석해서 그걸 잔에 나눠서 각각 잔을 분배하고 뭐 이런 것들 노예가 하는데 또는 이제 이런 여인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헤베는 뭐 님프 내진 여신이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술시중을 두는 여인들이 있거나 노예들이 있었어요. 신이니까 이제 뭐 신의 시중을 받았겠죠. 라고 설정했겠죠. 아까 그 작품은 게빈 해밀턴 1760년 작품. 이건 좀 약간 화질이 안 좋은데 여기 헤라클레스가 있고 이게 헤베겠죠.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림을 형성하고 있고 루이 쉐롱이라는 화가이고 1660년에서 1713년 사이의 작품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옷을 좀 많이 벗은 쾌락의 여신과 여기 단정하게 옷을 입은 덕의 여신 사이에서 인생의 어떤 행보를 두고 갈등하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카라치, 아까 나왔던 안디발레 카라치의 그림이고요. 1596년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헤라클레스의 영웅담 얘기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고호의 영웅들. 이 아르고호의 영웅들 모험담은 굉장히 오래된 모험담입니다.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그 트로이 전쟁 이전에 벌어졌던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험의 원형으로 치면 굉장히 오래된 모험인데 이게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 그때 얘기했죠. 기원전 320년이죠.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죽고 그 이후 한 300년 정도의 기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이 셋으로 분열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말을 쓰는 엄청난 큰 제국이 존재하던 시절 로마가 AD 30년에 지중해 패권을 확인하는 그 사건 이전까지 300년간의 기간 동안을 헬레니즘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새롭게 개작된 형태로 이 아르고호의 영웅들을
작품으로 그린 어, 서사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기적으로는 더 늦게 알려졌다고 할까요? 그 작품을 중심으로 이제 이 아르고의 영웅담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지금 순서상 뒤로 가 있어요. 이야손이라는 영웅을 중심으로 황금 양털 가죽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작가가 또 헬레니즘 시대의 작가이다 보니까 고전기 그리스와는 좀 다른 터치로 영웅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 이제 곧 이어서 할 거고요. 이올코스라는 곳에서 아이야라는 곳인데 이게 다른 이름으로 콜키스라는 겁니다. 흑해. 지중해에서 그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호수가 있죠, 호수. 그 흑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은 빛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기까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야 쪽이라고 또 하고 콜키스라고 하는 곳으로 황금 양털 가죽을 찾아 떠난 이야기입니다. 자, 얘기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펠리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올코스의 왕이죠. 이야손, 영웅 이야손의 숙부입니다. 이야손은 이거를 그 로마나이즈 해석하면 IASON인데 이야가 나중에 반모음이 돼서 J로 바뀌어 영어에 J. 그러니까 제이슨이 되는 제이슨. 제이슨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서양 이름에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펠리아스가 이야손의 숙부인데 이야손의 아버지인 아이손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펠리아스가 어느 날 신탁을 받죠. 한쪽 신발이 벗겨진 사람이 나타나면 네가 위험해진다. 뭐 이런 신탁을 받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한쪽 신발을 벗은 이야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비가 오고 뭐 그래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신발을 벗었다가 한 짝을 잃었다라든가 아니면 그 비가 와서 막 물이 불었는데 헤라 여신이 노파로 변장을 해서 강을 건네달라고 이제 부탁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야손이 강을 건네다가 그 강바닥에 신발 하나가 박혀서 못 뺀 거죠. 그래서 뭐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동양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동양의 장량 그 초안지에 나오죠. 장량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유비도 뭐 그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을 겪은 모험담 일화가 삼국지에 전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곤경에 처하게 하고 또는 곤란하게 하고 또는 뭐 짓궂게 굴고 나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결과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 기연을 만난다 뭐 삼국지 무협지 같은 데 많이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된 사연인가에 대해 설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아이손을 몰아냈다고 했죠. 아이손이 죽지는 않았어요. 아이손을 몰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아버지가 축출됐으니까 아이가 위험해서 케이론 켄타우로스 쪽의 현자 케이론의 양육을 받다가 왕권을 되찾으려고 왔던 길이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숙부랑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아서 들판에서 살다가 제사를 지내러 와라 그래서 가다가 그 와중에 이제 신발 한 짝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펠리아스가 조카가 한쪽 신발만 신은 걸 보고 그 조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지로 몰기를 그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 가죽을 찾아와라 뭐 이랬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이제 이하손을 비롯한 영웅들이 쪽편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맞이하는 장면인가 본데 이게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딱 보니까 이렇게 벽화겠죠.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겁니다. 살롱드 디아네. 디아나의 살롱, 디아나의 방에 있는 그림이고 콜키스에 도착해서 이제 환영을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화가는 샤를르드 들라포스 1672년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병이 있죠. 제이슨
여기 보시면 손에 들고 있는 골드플리, 예, 황금 양모가 있고, 여기 승리 여신일 것 같아, 그죠? 날개를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펠리아스 석부에게 이제 돌아온 장면입니다. 이거는 숙부에게 황금 양모를 건네는 장면이고, 340년에서 330년 사이의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딱 보면 폼페이 벽화인지 알겠죠? 폼페이에 있는 벽화이고, 여기 한쪽 신발만 신고 있는 이아손이 오고 있는 것을 숙부인 펠리아스가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 황금 아니 아르고의 모험은 옛날부터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갖고요.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비교적 최근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작품이고 2회짜리 TV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졌던 거라고 합니다. 제우스son과 아르고호의 모험, 아르고호 뭐 이런 식의 작품인데 헤라가 분장한 노파가 여기 지금 뒤에 있고 재밌는 건 요 주연 배우 이하손 역으로 나온 사람 이름이 제이슨 런던이랍니다. 이하손이라는 이름에 연원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황금 양털 양모하고 이올코스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거냐? 보이오티아 지방의 아타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이올로스의 아들입니다. 아이올로스는 바람의 신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나올 텐데 이 아이올로스의 아들로서 보이오티아의 왕이었는데 아타마스가 네펠레랑 결혼을 합니다. 네펠레는 구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적인 존재죠. 님프.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같은 존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름이 같은 이제 네펠레가 원래 구름이란 일반 명사니까 그래서 같은 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림이 나올 텐데 헤라 여신을 짝사랑했던 악시온이가요? 그를 속이기 위해서 네펠레 구름이니까 뭐 여러분도 어릴 때 그거 기억나시나요? 여름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필레를 헤라 모습으로 꾸며서 헤라와 동침한 것처럼 속였다가 나중에 이제 큰 벌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 켄타우로스 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네필레와 결혼하게 됐는데 아이 둘을 얻고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네펠레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무슨 성녀 나무꾼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도 같은데 세 부인이 전처 아이를 미워하는데 이 세 부인이 누구냐면 이노라고 우리 이제 그 카드모스 테베의 건국 신화 얘기할 때 카드모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레스의 딸 하르모니아랑 결혼했던 카드모스 그 카드모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카드모스와 그 하르모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중에 바로 디오니소스의 엄마가 있죠. 세멜레. 그죠? 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세멜레 뱃속에 있을 때 제우스의 모습을 보고 불타 죽고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길렀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이 이노가 이제 제우스의 그 디오니소스를 이모니까 이노가 이모였어요. 그래서 길러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뒤에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 이노가 전처 아이들을 미워해서 그 동네 사람 보이오티아 여인들을 속여서 씨앗을 볶아서 뿌리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씨앗을 볶으면 죽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흉년이 들게 한 다음에는 신탁을 물어가는 사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뭐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신탁을 물어본 사자를 매수해서 두 아이를 그 네펠레 사이에서는 두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얘기를 가짜 신탁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바치려고 할 때 네펠레 친엄마인 네펠레가 하늘을 나는 양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보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왜 그 호랑이와 뭐죠 그게 오누이와 호랑이 뭐 그런 거 얘기 비슷하죠. 그래서 양을 보냈는데 그 양을 타고 애들이 이제 동쪽으로 가는 도중에 헬레 여자의 헬레가
바다에 떨어져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바다를 헬레스 폰토스, 폰토스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헬레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됐고 지금도 헬레스 폰토스라고 불립니다. 그 아들 프리속스만 이제 콜키스까지 가서 당도를 했고 콜키스의 왕인 아이에테스가 사위로 삼고 프릭소스는 그 황금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데 왜 자기를 살려준 은인인 양을 바치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신에게 온 것은 신에게 보내는 게 도리. 그러니까 그 미노스 왕은 그 황소를 안 보내서 집안에 뭐 재앙이 깃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신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그 성찬식. 그 예수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포도주와 그 보리개떡인가요? 뭐 그걸 먹잖아요. 그게 성찬식인데 신의 육체를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어떤 제의적 의미를 갖는 거죠. 또 한편은 그 왕이 이제 자기를 제물로 바치 왕이 아니라 양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죽은 아이에테스에게 이제 선물로 줬는데 사실은 이제 이 프릭소스하고 펠리아스가 친척간입니다.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펠리아스와 그 이아손의 아버지 아이아스가 형제간이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저쪽에 이쪽 그 집안 아타마스 집안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펠리아스의 꿈에 나타나갖고 자기 그 양털 가지고 고향으로 옮겨오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 인연을 만드느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올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모험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이제 렘노스 섬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에우보이아, 보이오티아는 여기가 아니고 보이오테 여기 있죠. 보이오테 여기 있고 이올코스는 여기 있고 그렇죠. 아티카, 크레테 섬이 있고 여기가 이오니아 바다라고 하고 이온의 바다, 그다음에 아이게우스의 바다, 그죠? 여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출생지인 델로스 섬이 여기 있죠. 세리포스 섬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황금 양털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기. 아까 뭐 어디 갔지? 어쨌든 여기 이제 네펠레 여기 모습 비슷하죠. 이게 헤레이고 네펠레가 변한 모습이고 그래서 익시온이 뭐 헤란 줄 알고 좋아서 동침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루벤스의 그림이고요. 1615년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헤라라는 걸 보여주는 공작새가 여기 보이시죠. 제우스는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고 여기 사랑의 장면이라고 에로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 누굴까요? 모르겠네. 이게 화질이 좀 안 좋네요. 자, 이거는 뒷얘기인데 아타마스 왕이 나중에 광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노 때문인데 이노가 디오니소스를 길러줬다고 하잖아요. 디오니소스도 제우스가 바람펴서 난 아이였기 때문에 헤라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아타마스를 광기에 빠지게 해서 이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 끔찍한 장면이 디오니소스랑 연결된 일들은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1801년 작품이고 가에타노 간돌피, 가에타노 간돌피의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폼페이의 벽화, 깨끗하죠? 돌고래가 날아다니고 황금양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손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도 못 잡고 헤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원했기 때문에 깨끗하군요. 복원 작품이랍니다.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는 길인데 오르코메노스, 헤라클레스의 모험과 연결되어 있었던 오르코메노스가 여기 있었고 헬레스폰토스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블랙시, 흑해. 그리고 요 앞에 바다를 이제 마르마라해라고 부르고요. 이게 터키 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콜키스가 이쪽 구석에 있죠.
요거는 아이에테스 왕 부분을 이제 확대한 건데, 먼 작품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 마르톨메오 디 지오반니 마르톨메오 디 기오반니의 작품이어서 아이에테스 왕, 그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 부분을 확대한 거고요. 이 작품은 1487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 그림은 아마 이제 아르고의 영웅들을 환대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 왕이 있고 이게 이제 이자손이겠죠. 이제 그림 자체는 15세기 그림이니까 이게 이제 뭐 그 당시에 어떤 복장들을 하고 있어요. 색감도 되게 뭐 맑고 투명하죠. 여기도 관련된 지명들이 나와 있는 곳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보유태 여기 보시고, 이제 그림 하도 봐서 이제 익숙하죠? 예. 자, 이제 아르고호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데, 그 이제 모험을 떠나는데 그 선원들이 필요하죠. 선원들과 그리고 이제 타고 가는 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르고스라는 배 만드는 목수에, 그러니까 아르고스 호가 이제 배 만드는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아르고스라는 장인이. 여기서 장인은 자기 부인 아버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죠. 옛날 말이긴 하지만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건조를 한 것이 바로 아르고스 호입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는 힐랍 최초의 배이거나 좀 그러기에는 좀 너무 비교적 최근이라서 뭐 BC 한 12, 13세기일 텐데 또는 50명 이상의 대규모 배로는 처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테네 여신이 도도네의 참나무 가지를 붙여서, 도도네라는 곳은 제우스의 신탁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참나무 가지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는 소리를 듣고 뭐 신탁을 내렸다. 뭐 그런 신통한 참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 도도네의 참나무 가지를 붙였거나 또는 용골, 그 배의 기본 뼈대, 그 용골을 도도노의 참나무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배는 말을 하는 배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그 고장 영웅들을 이 유명한 모험담에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 최소한 5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유명한 영웅들로는 이아손, 뭐 여기 대장이고,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오르페우스, 카르토르와 폴리데우케스, 제우스의 두 아들, 한쪽만 제우스의 아들이죠. 디오스코로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디오스코로이. 그다음에 이게 테세우스는 이때 이제 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고 하데스에 갖다 붙들려 갖고 망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테세우스는 어디다 아무데나 다 끼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조금 소소한 영웅으로는 트로이 전쟁 영웅들의 부목격인 또는 칼리돈 멧돼지 사냥에 갔던 영웅들, 이게 전에 있었던 모험담이었던 거죠. 칼리돈 멧돼지 사냥. 펠레우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텔라모는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국의 프로 축구팀 이름이긴 한데, 하여튼 그 텔라몬도 그 아킬레우스 다음 가는 영웅의 아버지였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 모험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아탈란테 여자 영웅, 그 멧돼지 사냥에 나갔던 여자 영웅 아드메토스는 이 멧돼지 사냥에도 등장했던 사람이고, 이 알케스티스의 남편이죠. 헤라클레스가 죽음에서 구해준 알케스티스의 남편 아드메토스. 뭐 여기 아탈란타 한 번 더 나왔네요. 아탈란타는 여기 참여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중간에 내렸다는 얘기도 있고, 여자 영웅을 여기 끼우기가 좀 애매했던 것이, 이 영웅들이 이제 사랑의 행각들을 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아르고호라고 그려진 그림인데, 배 그림 잘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겁니다.
콘스탄티노스 블라니키스. 콘스탄티노스 블라니키스. 그리스 사람 이름인데 1907년 이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르고호고. 이거는 이제 테라코타. 이게 이제 진흙 발라서 말린 거죠. 그래서 벽화 이렇게 부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여기 이제 아르고 누군지 모르겠네. 이쪽은 저도 아테네 여신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방패 옆에 두고 있죠. 런던 영국박물관에 있답니다. AD 1세기 작품으로 되어 있고 이게 도돈의 참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고요. 배 용골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것도 이제 그림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도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도도나, 이제 도도네 또는 도도나. 여기 이제 보시면 성소들이에요, 성소들. 그러니까 그 관광지에 오늘날 보면 주요 종교 성소. 여기 색깔별로 신들 표시되어 있고, 신탁소를 겸한 곳이냐, 그냥 성소이기만 하냐, 뭐 전 헬라스적인 성소이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의식인 곳이냐, 뭐 이렇게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지도여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델로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는 전 헬라스적,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유명한 헬라스이고, 별 표시는 여기 성소고, 노란색은 아폴론이고, 이런 색깔 이렇게 다 재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도도네 여기 보시면 도도나는 저기 이제 육각형인데 신탁을 겸하는 성소이고, 그다음에 여기 두 개를 같이 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다음에 빨간색 제우스, 제우스. 요게 이제 그 도돈의 제우스 흔적입니다. 이게 참나무 있죠? 이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 원래 신탁소는 이런 형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죠? 건축 양식이 좀 독특하고 담장으로 둘러서 있고, 이게 프로필리아 앞에 현관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 가니까 안에 정원이 있어서 참나무 안에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크라테르, 술 섞는 그릇에 있는 그림인데 헤라클레스가 여기 보이시죠? 활을 들고 있고 몽둥이. 그 밖에 이제 영웅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460년에서 450년 사이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조금 짧은가요? 38분밖에 안 됐네. 자, 어린이날 조카들이랑 잘 놀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엔 또 직접 만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